사돈께서도 정말 좋아하시지? 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애는 안 낳을 거라고 했던 터라 기대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책임감이 더 생기고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자식이 있다는 게 그런 거야. 사는데 책임감도 생기고 사는 의미도 생기는 거지. 어쨌든 축하하네, 이서방. 우리 딸 출산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서방 출장도 많고 일도 바쁜데 솔직히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기도 힘들잖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출산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참, 그리고 수정 아빠가 손주 태어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말인데, 우리가 내년에 임대하고 있던 집이 비는데 거기가 좀 평수가 넓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지금 집보다 회사에서는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집이 넓으면 아이 키우는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아, 장모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이 2개라서 아이 태어나면 짐이며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집을 새로 구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 이서방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긴장되네. 그렇게 아이는 안 낳겠다고 했던 애가 결혼하더니 이렇게 달라지니 나는 이서방 덕분이라고 생각해. 진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사를 갈 집도 알아봐 주셨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출산 전까지 집안일을 해주실 도우미 비용까지 모두 다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신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막달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행적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 하나를 두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가지러 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챙겨두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보내온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남편과 무척이나 친한 듯 이번 주는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거래처에게만 알려주는 번호라서 이렇게 반말로 연락 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나중에 물어보게 되었죠. 아, 오늘 당신 핸드폰 가지러 오기 전에 누가 메시지 보내왔는데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림이 떠서 보게 되었거든? 근데 이번 주에는 언제 올 거냐면서 반말로 메시지 왔던데. 근데 당신 저 핸드폰에서는 거의 거래처밖에 연락처가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저 번호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궁금해서 열어볼까 하다가 그건 좀 그래서 그냥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아침에 연락 온 거? 거기는 나 처음에 직장 다닐 때부터 거래처였던 곳 직원이야. 거기도 나랑 회사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 나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거고 그쪽은 거기 회사에서 근무한 거고 나이도 똑같고 하길래 말 텄지. 이제 거의 15년은 됐잖아. 거래 트고 나서 지금까지 쭉 거래해 오다 보니 친해졌어.
아마 이번 주에 간다고 내가 연락했었는데 정확히 말 안 해서 다시 연락 왔나 봐. 그래?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장된 이름이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어. 내가 모르는 당신 친구가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당신 여사친도 없다면서 얘기했었잖아. 여자 이름에 프로필도 여자 사진이어가지고 궁금해했어. 에이, 거긴 애 엄마야. 그냥 거래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일이 많으니까 친해지면서 말도 놓은 거고, 솔직히 거래 얘기 말고는 하는 말은 별로 없어. 이번에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이 어릴 적에 썼던 물건들 중에 괜찮은 거 물려줄까 물어보더라고. 당신 괜찮으면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한번 받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고 내가 한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올게. 남편은 거래처에서 친해진 여사원이 있다면서 말을 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거래처 사원과 마주친 일이 많은지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아이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날으로 남편의 행적이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까 전까지는 업무용 핸드폰에 왔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던 일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전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 직원이 있는 곳으로 출장을 자주 갔고 업무상 간다곤 했지만 이후에 아이 물품을 핑계로 따로 밥을 같이 먹는 일도 생겼죠. 그렇지만 만삭이 다가오면서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던 시기 갑자기 남편은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 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갑작스런 출장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만삭이라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번 달이 출산일인데 출장을 간다고 할 수가 있어? 회사에 말이라도 해봤어? 그래도 아이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동안 당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 갔다 왔었잖아. 지금껏 회사에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번만 좀 국내 출장으로 돌려주면 안 되냐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일이라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나도 말해봤지. 근데 이번에 미국 거래처에서 거래가 꼭 돼야 하는 건이라서. 그래서 그래. 회사에서도 중요한 거라서 나한테 맡기는 거라 나도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었어. 이번에 내가 일 빨리 마무리해서 올게. 그래도 아직 3주는 여유 있잖아. 병원에서도 일찍 나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고 출장도 3주 정도 잡힌 거니까 그 전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나도 이해는 하지만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예정일까지 잘 버텨볼게. 아이가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빨리 올 수 있으면 당신이 좀 노력해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아빠가 곁에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지? 그럼 나도 너무 신경 쓰인다. 장모님께 내가 부탁해 볼게. 출장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같이 와 계시면 안 되냐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회사에서도 출장 줄여준다고 하시고 승진도 꼭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자꾸 그렇게 우울해하고 걱정하면 아이한테도 안 좋대.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갖고 있어. 남편은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업무상 가야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바로 남편이 서울역 기차 부근의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면서 보이스피싱일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딱 병원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시모였어요. 어머, 수정아.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내가 놀랐어. 너도 놀랐지? 내가 아까 가서 봤는데 심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이제 아기도 나올 때가 됐고 괜한 건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주한이 옆에 있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하고 다 얘기해 줄게. 어머님,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뜬금없이 서울역에서 나타날 건 뭐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출장 갔다는 사람이 왜 한국에 아직까지 있냐고요. 안 그래도 저 남편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저 남편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남편 보러 갔다 올게요. 저 말리지 마세요. 아유, 괜찮다니까. 내가 아까 봤어. 아들도 괜찮고 어쨌든 가서 봐도 네가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니? 쟤도 지금 당장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너한테 설명도 못할 거고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면 가서 설명해 줄 거야. 아가, 괜찮다니 몸 생각해 올라가거라. 제 팔을 붙잡고 몸을 생각해 집으로 가라는 시모를 보니 더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시모를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 남편이 누워있는 베드에는 웬 여자와 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 저도 그 여자를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친하게 지낸다던 거래처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더욱 놀랐던 건 바로 곁에 있던 아이가 하던 말이었어요. 아이는 남편을 향해서 아빠 누구냐며 말을 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외도를 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을 시모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고 저는 시모와 남편의 뺨을 치고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라니.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미국에 출장 간다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역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설명해. 저 여자는 뭐고 저 아이는 뭔지.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야? 지금 얘기 안 하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각오해. 여보, 진정해. 사실은 여기 내 전부인이야. 여기는 내 아들이고 사실 나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았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말하지도 못했어. 내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당신한테 언젠가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그래서 그렇게 출장 다니면서 일하는데도 벌어오는 돈은 사무직 월급만큼도 안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 내가 아는 지인들도 당신이랑 비슷한 일 하는데도 당신보다 몇 배는 더 버는데 당신은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됐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 나가면서 벌어오는 돈이 그렇게 적었던 거 자식이 있어서였어? 내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무튼 미안해. 일단은 여보,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애도 있는데 이렇게 화내지 마. 애가 듣잖아. 일단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10년 차였고 1년도 못 가 이혼했던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이혼을 하기 1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 밑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었죠. 남편은 투자를 잘못해서 채무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었어요.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당연히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주변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받아 본처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출장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전처와 아들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같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저에게 미국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사고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었고 전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말렸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 솔직히 전처랑 아들은 그냥 책임감으로 함께하는 사이일 뿐이야. 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아들을 보지 않으면 나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이건 진실이라고. 당신이랑 어떻게 헤어져? 뱃속에 아기는 어떡할 건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헛소리 작작해.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지금 이 꼴은 나지 않았겠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쓰레기고 똥이야.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껏 결혼 기간 내내 출장이라고 거짓말 치면서 자기 자식이며 전처 만나러 다녔었으면서. 그건 미안해. 그렇지만 나 마음 준 적은 없었어. 그냥 전처고 아들도 있으니까 만났던 것 뿐이지.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한테만 있었다고. 제발 믿어줘.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엄마가 잘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했잖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단지 전과 똑같이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지내던 그대로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와, 진짜 쓰레기가 여기 있었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지금 당신이 한 짓이 쓰레기 짓인데 역시나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당장 사라져.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나를 이렇게 속여왔던 거 내가 다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당신 전 부인이고 당신 어머니고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과 전 부인, 시모에게까지 모두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간 저를 기만하고 세 사람은 여러 번 만나왔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첫 손주가 애틋했고 전 부인은 남편과 애틋했죠. 세 사람은 그렇게 저를 속이고 만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선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위자료를 청구해 모두 승소하였고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회사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간 연차를 계속 쓰면서 출장이라고 저에게 속여왔던 것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은 다시 전 부인에게 돌아간 듯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전 속이 쓰렸지만 얼마 안 지나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 부인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부인은 사치가 심해서 빚에 허덕이는 상태였고 술 남용이 심해서 입원까지 해야 하는 지경이라 서로를 탓하며 서로에게 늪을 열어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당시 저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릴 적부터 멋모르고 사랑만 받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생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출산도 했고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전 남편은 양쪽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느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생을 하겠죠. 이렇게 털어놓게 되니 마음이라도 후련하네요. 앞으로는 아이와 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답니다.